벌써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번 이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그 배후에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물음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김만배의 뒷배는 도대체 누굽니까? 공작 정치의 주범은 누굽니까? 범죄 조직의 일선 행동대원이 강도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독차지하는 두목이 주범인 것처럼 선거 공작 게이트로 이익을 보게 되는 자가 주범이라는 결론이 상식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이 조작 방송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작동했다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네, 뭐 저렇게 약간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지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죠. 대선 사흘 전에. 근데 그게 3월 6일 밤 9시 22분경에 뉴스타파의 첫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뭐 널리 알려주십시오. SNS에 글을 올린 게 밤 10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 10시 53분경부터 중앙일간지가 보도를 하고요. 밤 10시 54분경에 지방일간지가 보도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 하나.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오기 30분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지도 아니했는데 어찌 30분 전에 소셜미디어에 기사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는 의혹인 것이죠. 박성민 측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재명 배우설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가 어떤 국면이냐, 대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면 사실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상황실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꼭 기사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신문이나 온라인 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SNS나 커뮤니티 상에는 급속도로 퍼지는 그런 소식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파가 일단 내보낸 거잖아요. 내보내고 나서 이것을 공유한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뉴스타파의 기사 내용을 먼저 올렸다고 한다면 그건 사전에 공모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9시 22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SNS에 기사로 공유한 거는 사실 소식에 밝고 그리고 상황실에서 그걸 대표에게 건네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게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득이 되는 기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공유하는 게 맞는 일이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뭐 이재명 공작설, 이재명 배우설 이거는 나중에 다 책임지셔야 될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예. 뭐 제가 보기에 여러 신문보다요, 아주 빠르게 정광석과처럼 거의 1시간 뒤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문제는 그 전에 대선 토론회 있었잖아요. 토론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윤석열 후보한테 커피 한 잔 타준고 뭐 어쩌고 질문했잖아요. 토론회 때. 예, 그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내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김만배 씨는요, 저도 이게 솔직히 그 이야기 보도가 이거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가 뭐 3개월 뒤에 나간다는 거 말고도 옛날에 신문보도 찾아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만 되면 우리가 절대 3년 내에 나간다. 이런 게 그 보도도 옛날에 다 돼 있었고요. 저는 뭐 결국은 이게 이해가 일치된 게요.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여기 대장동 일당들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김용이나 정지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이 뭐 428억 이재명 대표를 기소 안 한 거는 맞지만 저수지. 중요한 게 분신, 정진상이
천화동인 1호에 428억을 받았다. 네. 이게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진상은 곧 이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분신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뭐 홍준표 후보가 앞서 나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팽팽했지만 네. 모든 이게 당원이나 종합해 보면 모든 이게 야당이 그때 경선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이게 끝까지 앞서 나갔다. 이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소셜 미디어를 좀 살펴보면 이러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간의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뭔가 게시물들이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가 됐다. 근데 저 기간 중에는 3월 6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3월 6일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보도 1시간 후쯤에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올렸는데 저 글도 지금 현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저러한 글들이 없어졌을까? 이제 의혹이 뒤따랐는데 오늘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의혹 제기를 하면 그거 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보도가 나왔으니까 관심 갖고 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뭐 누구라도 그건 내리는 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걸 갖고서 뭐 그걸 또 은폐하려고 했다. 아니 이미 다 나와서 공개된 건데 네. 또 이재명 관계돼 갖고서 그걸 내렸겠습니까 그게? 아,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너무 그 기간에 글이 사라지다 보니까 네. 이 대표가 뭐 평소에 수시로 그렇게 과거 글을 저는 지우시는 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위로 그게 뭐 페이스북 글이 내려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그걸 갖고서 배우가 있으니까 그럴 리 있겠습니까? 당시 여야 모든 대선에 관여했던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관계자들이 네. 일단 언론에 나게 되면은 난 걸 갖다 다시 뭐 그 글에 SNS 글에 올려놓고 많이 링크 보라는 걸고 취지로. 그렇게 했었죠 예. 되게. 네, 고 차장님 네. 말씀하시겠다고요? 저는 이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보도 시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선 3일 전 아니었습니까? 사흘 전, 예. 3월 6일이면 일요일 밤입니다. 왜 이렇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도가 됐을까?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거스르시면 3월 3일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윤석열, 이재명,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이렇게 사파전으로 치러지던 이 대선 구도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로 사실상 1대1 구도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지지율 격차가 커지는 거 아니냐. 마지막 주말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 이 지지율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온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3월 6일 보도와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SNS에 뭐 어떻게 빨리 날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2, 3일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가 급하게 그것도 일요일 밤 9시 넘어서 나왔다. 그리고 다른 그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진 매체들이 보도를 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자홍 차장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